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앞에 애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자, 제가 실제로 갑오징어를 잡으러 가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지채비 줄엉킴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 전부터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갑오징어 가지채비, 갑오징어 낚시에서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가지채비가 제가 처음 배운 게 20년 됐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저는 보령권에서 보령에 살고 있는 현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갑오징어 낚시, 쭈꾸미 낚시, 그 외에 생활 낚시서부터 찌낚시 했던 보령권에는 제가 거의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낚시를 해봤는데요. 제가 가지채비가 굉장히 유용한 걸 안 이후에 사실 당시에 저보다 후배였던 그 아우한테 배웠어요. 20년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낚시 많이 오지 않을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배웠을 때 그 채비가 어느 정도 유용한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지채비를 지금까지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식이나 지금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줄꼬임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 좀 색깔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주색인가요? 보라색에 가까운 요 줄로, 원래 제가 쓰는 건 바로 요겁니다. 3호줄이에요. 그래야 이제 앙카됐을 때 잘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클립을 굉장히 이 핀도레를 작게 씁니다. 저는 작게 쓰고, 자, 요런 형태를 만드는 거, 이게 도대체 왜 안 엉키는지, 물속에서 잘 풀리는 이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여기는 지금 그게 없는데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요거를 넣은 상태로 제가 한번 조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링을 만듭니다. 링을 만들죠. 여기 핀도레를 넣은 상태로 링을 만들고, 이 상태로 양쪽으로 좀 벌려서요. 줄은 대략 한 50에서 60cm 끊으면 됩니다. 길게 쓰실 분은 한 80cm 끊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원을 만든 이후에 요거를 이 안에서 이제 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회, 한 10회 정도. 자, 이거는 굵은 줄이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바로 그 핀도레를 골리 뺍니다. 빼고 양쪽 줄을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다 이제 뭐를 발라줘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게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가 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당겨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잡아 당겨주고, 자, 잠깐 제가 침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이제 이 과부하가 안 걸리니까. 자, 보이시나요? 혹시 또 안 보이게 한 거, 제가 카메라를 못 보니까. 자, 이렇게 당기면,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요게 거치장스러우면 요 핀을 빼시면 돼요. 요 빼면 되고, 그리고 여기다 위에 직결, 합사에다가 바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이제, 올라와서 물속에서는 안 엉키는데 이렇게 또르르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리는 경우가 있어도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풀어집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3호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3호줄이 그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길이에 이제 그 핀도레를 채시면 돼요. 체결하는 방법은 뭐 다 아시니까 그건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요 부분은 이렇게 생겼다. 이게 잘 보일까요? 검은 바탕이라 보일 것 같아요. 자, 지금 간단하게 제가 10회 돌렸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죠.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밑에 자, 봉돌 다는 쪽을 저는 좀 짧게 하고 애기 다는 쪽을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해버릇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지금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요거를 이제 만든 걸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부분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손으로 받치면 보일 겁니다. 조개봉돌이 채워져 있죠. 요게 다를 겁니다. 자, 요거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갑오징어가 물살이 셀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물살이 약할 수도 있죠. 그럼 물살 센 곳은 알기 쉽게 길게 쓸 때요, 이렇게 짧게 쓸 때는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40cm까지 저는 길게 쓰거든요. 그때는 요걸 다는 겁니다. 달아서 조금 더 가라앉히는 거죠. 그걸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가지채비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 직결채비도 되죠. 어떤 분이 굳이 왜 그걸 가지채비를 합니까? 직결채비도 잘 되는데. 자, 목적이 갑오징어를 딱 둔 분들한테는 이 채비가 얼마나 유용한지 해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저는 이제 쭈꾸미도 이렇게 해요. 쭈꾸미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좀 굵은 게 잡힌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직결채비는 손에 느끼는 감각이 좋다라고 그러고, 가지채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걸 전혀 느껴보질 못했어요. 직결도 제가 자주 씁니다. 이 전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갑오징어 탐사 때 직결을 먼저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지채비를 그 다음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감이 있었고 똑같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꾸준히 한 20여 년 동안 이 가지채비를 썼다고 그랬죠. 물론 그전에는 이렇게 가늘게 쓰질 않았습니다. 가늘게 쓰면 잘 말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생각해내기 전까지는 굵게 썼어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합사줄은 뭐 045도 쓴다고 그러지만 저는 069에서 085 사이를 써요. 그러면은 대부분 합사가 터집니다. 그게 다시 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밑에를 아예 가늘게 썼어요. 가늘게 쓰고 어떤 때는 3호 밑에도 씁니다. 한 2.5호 뭐 또는 이런 정도 2호도 쓰는데요. 그렇게 쓰면은 이제 너무 잘 터지니까 또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간혹 뭐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보령 앞바다에 최근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또 문어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한 3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해가지고 아마 올해가 문어가 더 많을 겁니다. 내년에는 어떨지 몰라도 올해는 일단 문어가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해요. 2호줄은 문어가 터지더라고요. 뜯어내질 못해요. 3호줄까지는 뜯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3호줄로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애기가 있죠. 요거 문제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제가 쓰는 방식이 옳다, 절대적이다, 이건 아닙니다. 오로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다르죠. 바늘이. 자, 바늘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저는 좀 다 꼬부립니다. 제가 그 롱로즈로 이 바늘을 이렇게 조금 올려서 볼까요? 보면은 조금씩 이게 보면은 꼬부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주리 그 레이저고, 이쪽은 이제 뭐 그 요주리도 있고 그 외에 그 짝퉁들도 이렇게 쭉 있는데요. 제가 시간대별로 이걸 달리 써요. 자, 아침에 동트기 전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2호선 타면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야광을 많이 쓰죠.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은 요즘은 그 LED 등 반짝거리는 것도 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은 두 종류 중에요. 우리 갑오징어나 쭈꾸미, 그 문어 이런 것들이 칼라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가 많았었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칼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칼라에 반응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 뜻을 이해를 합니다. 파장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편광을 이용해서 본다고 그래요. 그거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아침 적외선, 자외선이 선량이 많았을 때 보라색, 파란색 훨씬 많이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로 넘어가면은 녹색, 그 다음에 이 주황색에 또 반응을 하죠. 물론 깊이에 따라서, 물 흐르기에 따라서, 구름이 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추장이 굉장히 선호를 하죠.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바로 펄입니다. 펄은
우리 왕눈이 얘기가 펄이었죠. 펄이 들어있었죠. 자, 그런데 그 펄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요즈리, 일본서 만든 제품들이나 뭐 요즈리, 야마시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좀 있죠. 국내에서도 지금 좋은 거 많이 만들죠. 그런 거를 보면은 그거는 이 반응하는 그 색깔과 그 다음에 특히 이 레이저 계통을 보면요, 이 우리나라 짝퉁하고 이거 보면은 여기 반사되는 우리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요 색깔이요. 우리가 이 배가 부르고 그러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얘네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얘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짝퉁을 보면 여기도 확 넓어집니다. 그것도 어떤 그 반응의 조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잘 되거든요. 네, 잘 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지 않을까. 그 전에 우리 왕눈이도 사실 잘 됐었어요. 근데 갈수록 좋은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뭐 올해 특히 갑오징어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은 갑오징어 100갑 뭐 200갑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많을 때 200갑을 넘긴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바로 이 가지채비를 저 가르쳐준 그 아우가, 그날 그 친구는 영업용 배를 했고 보령에서 잘 잡는 사람들끼리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장을 못 이겼어요. 배를 더군다나 조정을 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기 그 해수욕장 앞에서만 잡았었는데, 그 아우가 110개를 잡았고요. 제가 98개를 잡았고, 물론 나머지 분들은 30개를 넘기질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거는 이 가지채비의 유용성이 얼마나 좋았었나를 반증하는 그런 결과지 않을까. 물론 저희는 그때만 해도 이 색깔을 나눴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저한테 배운 지금 그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에서요, 가면은 2호선 타면은 1, 2등을 무조건 합니다. 저는 뭐 그보다 좀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둔해서 그런지 3위권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3위권, 예, 이쪽 저쪽 되는데 1등을 해본 제가 언젠가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수 안에는 못 들지만 어느 상황이든 그 대응 방식이 제가 굉장히 빠른 건 맞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바로 그 가지채비 엉키지 않는 줄엉킴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른 부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니, 제가 이제 그 바늘 구부린 거, 특히 이제 쭈킬 구부린 걸 올렸는데 그걸로 배에서 1등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감사하다는 글을 썼더라고요. 댓글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직결채비도 종류가 다른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